옳지 않은 그런 대표의 태도였는데 오늘 나경원 대표는 면책특권이 보장된 국회의원 신분으로 또 원내대표로 자기가 지시했고 모든 것은 자기 책임이다 했으면은 당당하게 사과 내용을 진술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오히려 국민들이 나경원 대표를 높이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조금 전 발언을 보면 뭐 내가 혼자 다 책임지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글쎄요, 그것이 좀 의아스럽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건 또 싹 빼고 모든 것은 정부 여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나와 한국당이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이 60명이니까 이제 59명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응할지가 궁금하고요. 한국당에서. 저는 뭐 개별적으로 보면은 응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응하지 않아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 사실을 가서 해명이라도 하려면은 나가야 된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만약 나오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재판은 거부할 수 없고 정경심 교수는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때 박수를 치고 자기들은 나가지도 않는다고 하면은 경찰관장에서 관련 질문도 하셨었죠. 그렇죠. 경찰에도 안 나가고 검찰에도 안 나가면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검찰 수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의원직 잃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주목받는 건데, 물론 이제 그 내년 총선 전에 기소가 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려면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에 확정까지는 어렵겠지만 기소 자체만으로도 총선에 출마하는 의원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까요? 굉장히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 자체가 굉장히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러한 것을 만약 검찰이 기소한다면은 사법부에서 어떻게 해석하려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를 보면은 실정법 위반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날 때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만은 만약 뭐 최소한 내년 총선까지는 제가 볼 때는 1심 선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기소만 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총선에 부담이 될 것이고 정치는 또 상대방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당 경선 후보라든지 다른 당 후보에게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권자들도 국민들도 생각할 때 이러한 것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패스트트랙 법안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좀 여쭤볼게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여야 간 합의 데드라인이 12월 3일인데 그럼 이제 뭐 20일 정도가 남은 건데 그 전에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희상 의장께서 12월 4일 상정하겠다, 오늘 이제 표결하겠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산술적으로 과반수 의원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즉 300명, 지금 298명이지만 151석을 가지고 있어야 만약 패스트트랙이 표결되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러한 노력을 좀 해라. 의지가 부족한가요? 아니면은? 그런데 그런 노력이 좀 미진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 의석이 과반수 의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대한신당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화가 됐는가 했더니 최근에 와서는 민주당의 이인영 대표와 우리 대한신당의 유성엽 대표도 많은 대화를 했다고 하고 저한테도 민주당 책임 있는 중진들이 이번 개혁 입법은 꼭 통과시키도록 협조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사실 민주당 외 대한신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의 일부 그리고 평화당, 무소속 이런 의원들을 합치면은 과반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통과도 가능하지만 그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는 얼마 전까지 민주당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어둡다. 이렇게 돼서는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신 걸 보니까 선거법도 공수처법도 어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자기들이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은 군소정당이 다 따라갈 것으로 생각하면 잘못이다. 그런데 다행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통과의 가능성도 높지만은 아직까지는 어둡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뭐 공수처 설치에 대한 어떤 의지는 갖고 있지만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단원제인데 예. 지역과 인구를 한꺼번에 커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WTO에서 개도국 포기도 했다고 하면은 농어촌 균형 발전이 어려워집니다. 예.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결국 현 선거구대로 하면은 수도권과 대도시는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은 지방 소도시와 농어촌은 완전 피폐가 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또 여러 의원들은 증원을 요구했지만은 국민 여론은 나쁘잖아요. 무슨 증원이냐? 오히려 국회를 없애라, 줄여라 하는 것이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동결하는 범위에서 증원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해보면은 어젯밤에 우리 대한신당 의원들도 예. 밤 9시에 간담회를 가지고 예. 의견을 나눠보면은 예. 선거구 조정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려 말하면 지역구 축소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반대하신다는 거죠. 예. 완전히 호남의 경우는 현재가 28석입니다. 예. 영남은 65석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계산을 하면은 영남이나 호남이 7석씩이 줄거든요. 삼성전자에서 100억은 별로 큰 돈이 아니지만은 중소기업에서는 예. 1,000만 원도 큰 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65석에서 7석 줄는 영남은 58석이 되지만은 그렇죠. 퍼센테이지로 보면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어렵죠. 우리 호남은 28석에서 안 그래도 적은데 7석 줄여버리면은 더 어렵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선거구 조정은 좀 심각하게 보자 예.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둡다 그렇게 보죠. 예. 자, 그러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안은 지역구가 225석, 비례가 75석인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은 5당이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선거제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도 240석 얘기가 나오더군요. 아니요. 10% 예. 30석 정도는 증원을 하자 하는 속내를 가지고 있지만은 예. 원체 한국당은 270석으로 줄이자. 그렇죠. 예. 이건 파퓰리즘이죠. 국민들이 거기에서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패스트트랙 중에서 비교적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개특위 검경 소위원인데요. 예. 여야 간에 70-80% 거의 90% 합의가 됐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또 한국당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희상 의장이 애초에 말씀한 대로 예. 만약 11월 달에 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법을 상정했으면은 그건 무난하게 통과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패스트트랙 상정할 때 사당 합의가 먼선 예. 선거구 조정 후 검찰개혁 입법이기 때문에 만약 12월 4일에 그러한 순서대로 표결을 한다고 하면은 선거구 조정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둡게 보는 겁니다. 예. 뭐 여야 논의 매일같이 저희가 이제 국회 그 기자들이 리포트하는 걸 들으면 오늘도 합의 불발, 오늘도 합의 불발.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합의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가장 좋은 것은 군소정당을 설득해가지고 예.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처음에도 합의 안 했잖아요. 나중에 나경원 대표가 합의해서 조정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가 예. 약속했는데 의원청에서 인준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선거구 조정이건 검경 수사권 조정이건 공수처 신설이건 모든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같이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적인 우리 민주당과 대한신당, 정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의 일부가 통과를 시킬 수 있어요.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적극적인 활약을 하고 활동을 하고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군소정당과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개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개각 시기도 관심이지만 규모가 어떻게 될지가 좀 관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법무부 장관 일단 공석이고요. 하겠다. 예. 이렇게 하면서 왜 개각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어떻게 그 이면에 예. 무슨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어느 이런 측에서 생각도 국면 듭니다. 전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뭐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되게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언론은 인사 개편이 있다가 하면 전부 그쪽으로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각이 지금 시점이 아니잖아요. 정치부 기자 오래 하셨지만은 지금 예산 통과를 하고 그렇죠. 12월 중에 저는 이낙연 총리 등 또 국회로 진출하려고 하는 장관들의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는 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할 거죠. 그런데 왜 지금부터 그렇게 막 개각 정국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으니까 몰아가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뭐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에게 쏠려 있는 관심 때문인 것 같은데 이낙연 총리가 차출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 됐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본인도 굉장히 원할 것이고 지금 현재 뭐 이낙연 총리는 인기 절정에 올라 있을 때 자기는 당으로 돌아가서 역할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대권 후보로 가겠다. 누구든지 그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 법무부 장관 차기 법무부 장관에 이제 뭐 몇 주 전에 나오셔서 이제 전해철 의원을 예상하셨었는데 본인도 뭐 준비가 돼 있는 듯한 그런 반응이었는데 갑자기 추미애 전 대표 이름이 나와요. 글쎄 전해철 의원이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했고 본인도 그러한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앞으로 2년 반간 당청 국회의 역할을 좀 크게 맡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뭐 충분히 있죠. 그런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아마 기본적인 그런 단계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한국당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금 광진을 같은 그 지역구에 추미애 의원 지역구에 지금 오래전부터 터를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빅매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 좀 서울 지역구 한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포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오래전에 소위 자객봉천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세훈 의원이 추미애 대표 자리로 가서 그렇죠. 지금 열심히 표가리를 하는데 그러한 패배의 기운이 있으니까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낸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오랫동안 지역구 활동을 했고 또 거기에서 낙선한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가 아주 탄탄한데 아마 검찰 개혁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새 뭐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보수 통합이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이후에 그런데 오히려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당내에서는 개파 간 갈등이 좀 불거져 나오고 있고 또 이 통합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른미래당 비다권파 변혁 측에서도 좀 관계가 좀 삐걱거리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저는 처음부터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친박신당이 정계 개편에 또 다음 총선에 역할을 주시해야 됩니다. 우리공화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대연합 뭐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총선 때는요 출마자 수요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처 정당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총선은 분열로 선거를 치르고 대통령 선거 때는 각 진영에서 한 사람씩 나오기 때문에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 분열, 대선 통합 이게 우리 정당사의 역사인데 지금 뭐 유승민, 변혁 그분들도 처음에 하자. 그러나 공천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개파 간 당별 또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가 좀 다른 거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보수 대연합 대통합을 부르짖었지만은 친박신당, 우리 공화당은 당신들은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제외시킨다 하는 전제가 있고 그렇죠. 유승민 뭐 강을 건너자 하다가 과거를 묻지 말자로 갈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현역 의원들과 몇 사람은 공천을 보장해라. 여기에 전 이명박 대통령 때 정무수석을 한 박형준 교수 같은 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지분을 내놔라. 그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위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보수 대연합, 보수 빅 텐트는 어렵다. 역시 스몰 텐트 그대로 가고 만약 변혁, 유승민 대표 등이 온다고 하면은 공천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에 의거해서 물갈이 공천, 개혁 공천을 하고 여기는 변화 없는
지분 나눠먹기 공천을 하면은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예. 어렵다 이렇게 예. 봅니다. 뭐 어렵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상 뭐 불가능한 건 아니냐 이런 진단인 것 같고요.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빅텐트는 안 된다. 이거. 김무성 의원과 꽤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어제 뭐 발언 내용이 여러 방송에 나왔었는데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예. 본인도 이제 불출마 의사를 거듭 밝혔고 뭐 김무성 의원은 이번에는 쉬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했는데 예. 그럼 다음에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건지 김무성 의원이 지금 그리는 그림은 어떤 겁니까? 김무성 의원은 보수의 집권을 위해서는 예. 지금 현재 다선 의원이나 대권을 꿈꾸는 분들은 소위 좋은 밭인 영남을 떠나서 험지 수도권에 가서 출마해봐라 예, 예. 이런 얘기인데 본인은 하지 않겠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맞는 말씀인데 예. 그것도 저는 잘 안 되리라고 봅니다. 예.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서 좀 줄이고 화제를 좀 바꿔볼게요. 미군 수뇌부가 지금 뭐 한반도 전문가시니까 미군 수뇌부가 오늘부터 잇따라 이제 한반도로 총 집결을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지소미아 문제가 우선인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우선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방위비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예. 5억 달러 이상을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예, 예. 그러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방성이나 국무성 한반도 전문가들은 예, 예. 이건 좀 과도하다 하는 얘기를 하지만은 역시 미국도 대통령이 지시하면은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뭐 옛날 영화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온 All the President만 예. 모두 대통령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건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예.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일 이 공조를 위해서 만약 북중러가 저렇게 불락화된다고 하면은 우리도 한미일 공조가 돼야 된다. 예, 예.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문제를 강하게 요구하지만은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지소미아와 화이트리스트 예. 이것이 패키지로 풀려나가도록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뭐 준비된 시간이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짧게